수원의 한 창호 제작 공방. 모두가 마다하는 전통 문살을 십수년째 만들고 있는 곳. 전통 문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창호 장인 권혁천 씨, 전통 문살의 아름다움에 빠져 46년째 대패를 놓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내에 직업 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공반, 철공반, 뭐 지기반, 뭐 이런, 거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원했어. 그래서 나는 목공반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 스승님하고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공방에서 자동 대패가 웬 말인가 하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주문 공정을 맞추고 좀 더 정확한 규격과 치수로 문살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기계가 해서 이제 정교해진 부분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근데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또 덜 정교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르고 깎고 파고 하는 건 기계를 하지만 그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작업이라고 봐야 돼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그에게 옛사람들이 남긴 문살은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고 한다. 어깨너머로 배운 도제식 기술을 혼이 담긴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뿐이었다. 굉장히 힘들고 정말 옛날 사람들이 하기, 요즘에 뭐 계산기 탁탁탁탁 두드려서 야, 옛날에 이런 각을 이런 거 어떻게 구했을까라는 조금 뭐 경이로움이랄까? 하여튼 굉장한 거라고 느껴요. 굉장한 종합 예술품이라고 느껴요, 나는. 한옥의 창호는 사람들이 쉽게 열고 닫는 통로고, 사람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빛과 바람을 얻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창호의 집주인으로서 성격과 철학, 가치관을 담아내기도 했는데, 각 집의 문살에 그 표현이 잘 돼 있다. 우리 문은 뭐냐면 절제된 그 아름다움 있죠. 화려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직한 아름다움이랄까, 뭐 은은하게, 화려하거나 소박하게, 기운차거나 단아하게, 무표정한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건물의 쓰임새에 따라 디자인을 달리해 아름다움을 더했던 전통 문살. 궁궐의 문살은 웅장하면서도 화려하고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있는데, 나라의 안녕과 종묘사직을 문살에 표현한 반면, 양반집 문살은 화려함보다는 야단스럽지 않게 검소하고 단아함을 표현한 문살이 많다. 의외로 가장 화려한 문살은 절집. 경험하지 못한 극락세계와 부처와의 소통을 바라는 마음을 문살에 표현했다. 창호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에 어떤 목재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권혁천 씨는 비틀림이 적고 나무 향이 좋은 천연 목재만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소나무 춘향목 같은 경우는 무늬가 상당히 좀 화려해요. 화려하고 뭐 좀 뭐 이쁘고, 그런데 세월이 가면 이제 거기서 그 무늬만 살아서, 물론 이제 북미산 홍성도 그런 게 있는데, 북미산 홍성 같은 경우는 결이 좀 일자로 많이 뻗죠, 촘촘하게. 그래서 어떤 뭐 옆으로 보면은 거기도 뭐 무늬가 있는데, 우리 아무래도 우리 춘향목만은 못해요. 결이 좋은 천연 목재를 마름개질하는 과정. 문이나 창문의 치수를 재어 어떤 문살을 넣을 것인지 목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음 과정은 전문 용어로 먹치기라는 작업이다. 나무의 문살 무늬를 디자인하는 과정인데, 한치의 오차가 비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정교한 게 중요하다. 그리고 디자인의 도구가 독특한데 펜이 아닌 칼을 이용한다. 이것이 먹을 치는 거예요. 일을 할 부분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면은, 이 앞쪽은
연필하면 연필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기 위해서 이 칼을 쓰는 거예요. 팔이 아프도록 망치를 두드려야 하는 작업. 나무의 문살을 디자인한 후 수평이 잘 맞도록 장부를 내는 일이다. 문짝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문살의 암수 장부가 잘 맞도록 나무를 파고 잘라낸다. 보통 하는 게 전부 장부 맞춤이에요. 그럼 장부 맞춤이면은 숫장부가 있고 암장부가 있어요. 튀어나온 게 숫장부고 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암장부라고. 이게 지금 암장부 파는 거예요. 숫장부가 들어올 자리. 그래서 보통 기둥에서 암장부가 파지고 아래 위에 이제 누울 때에서 숫장부가 만들어서 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쐐기질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 공정은 오려낸 문살에 암수 장부를 맞추는 것. 수월해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작업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장부의 오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문 한 짝을 만드는 시간은 이틀에서 석 달까지도 걸린다. 문의 성격과 특징은 물론 쓰는 이의 마음까지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공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꽃살문. 문살에 꽃무늬를 조각해 넣는데 사찰의 법당 출입문에 많이 쓰이고 창호 장인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문살. 권혁천 씨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문살무늬이기도 하다. 지금 이거하고 이 뒷나무, 앞나무하고 요거가 한 나무예요. 따낸 거지. 요걸 따로 붙인 게 아니고 뒷면은 이렇게 이제 이 모양 자체가 뒤에까지 나오면 투박하니까 뒤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는 꽃이 날개가 돼서 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된 노동이 전부인 일이지만 요즘 그 희열을 맛보려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권혁천 씨. 나중에 쐐기를 줄 때 지금 여기가 떴고 여기 붙었잖아. 그럼 이게 일로 더 왔대라는 얘기 아니야. 단순히 창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해온 거에 대해서 창호는 곧 내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제 얼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일을 내가 죽어서 못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창호가 아닌 내 생명하고 똑같은 내 자존심이니까 아마 나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빛과 바람이 드나들고 사람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창호를 만들고자 하는 창호장인 권혁천 씨. 전통 그대로 옛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오늘도 선조들의 가르침에 영혼을 담아 창호를 디자인한다.